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당 투표는 수작업을 했는데 어떻게 조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오프라인 세계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세계 말입니다. 투표가 끝난 다음에 수작업들이 대부분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직도 믿지 못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수계 작업이 모두 끝난 다음 숫자를 세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모든 작업들이 바로 선거 현장에서 끝난 다음 그 숫자가 사이버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일,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숫자가 넘어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대부분 사람들은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날로그 세계에 익숙한 사람들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이 분석한 정당 투표 득표율 결과에 따르면 여러분 놀랍게도 통계라는 숫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특정 정당의 표를 인위적으로 몰아주는 일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특정 정당이 다른 정당의 표를 슬쩍 훔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최종 결과인 득표율, 각 정당의 득표율을 엑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통계적 분석 결과가 정당 투표에서도 투표 조작, 개표 조작 행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결과는 오늘 오후 한 3시 무렵부터 공개되는 인터뷰 형식으로 공개되는 공병호 TV와 또 바실리아 TV가 가지는 인터뷰 형식에서 전격 공개될 예정입니다. 공병호 TV는 정당 투표 조작 가능성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방송에서 충분한 설명이 앞으로 주어지겠지만 지역구의 사전득표율과 비례대표의 사전득표율에는 손을 대는 방법이, 자료를 마사지하는 방법이, 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이 아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광범위한 통계적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참으로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30일이 되면 선관위의 서버에 보존된 자료들이 폐기된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실마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지되고 있는 서버가, 각종 서버가 바로 증거 보존용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미래통합당은 우선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증거 보존용으로 신청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날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에 보관된 일체의 정보가 폐기된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이번 사건의 실마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가 증거 보존용으로 확보돼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직도 국내외 중앙일간지나 방송사는 4월 15일 총선의 조작 가능성 문제를 일체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체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외국 신문을 통해서 한국의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외신으로 이미 세계에 타전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한국 언론은 죽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언론은 죽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한국의 기성 언론은 다 죽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최원목 이화여대 법과전문대학원의 교수이자 6,00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고 있는 정교모 회장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는 수많은 통계학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통계학 교수님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 4월 15일 총선 결과를 보시면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체 입을 다무는 이유도 저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한 사회는 빵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는 결기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결기가 있어야 되고 사회도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해에 홍콩의 시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위에서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정의에 대한 결기, 자유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게 사회가 있어야 살아있는 거죠. 선에 대한 결기, 정의에 대한 결기, 올바름에 대한 결기, 진실에 대한 결기, 사실에 대한 결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데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을 왜곡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되고 정의를 왜곡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점점 더 4월 15일 총선은 그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선거 조작이 단순한 가설을 넘어서 점점 더 한 단계 더 검증 과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관심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과 다음 세대 모두와 연결된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늦게라도 미래통합당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나 충분치 않습니다. 당선자들이 나서야 됩니다. 낙선자들도 물론이지만 당선자들이 단순히 당선되었으니까 문제가 아니고 당선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표차를 가지고 이길 수 있음을 세상에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낙선자가 나서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당선자가 한번 까보자, 내 투표함을 한번 까보자 이렇게 외치고 나올 수 있는 미래통합당의 정의로운 그런 당선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당선됐으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이미 당선됐지만 내가 얼마나 표를 상대방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가져갔는지를 한번 검증하겠다. 내가 시범적으로 검증하겠다. 그런 분들이 나오셔야 되고 특히 종로에서 대패한 한교안 전 당대표가 먼저 나서야 됩니다. 한교안 전 대표는 아마 3, 4% 정도 내외로 패배했을 것으로 우리는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10몇 프로 패배한 것이 아니고 아주 근소한 차로 패배한 것이죠. 그것을 국민들에게 입증해서 보이면 정치적으로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당선자가 나서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당선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선거에 불미스러운 일, 조작과 같은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입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시부터 비례정당, 정당 투표에서도 엄청난 왜곡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방송에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